태한 씨. 판결문 그 태한 씨. 우리 그 자료 아까. 그 자료? 자료 아까 그 자료. 우리 법조인 출신 의원들 중에서 지금 가능하신 의원님들 4분이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선의 조배숙 의원님 검사 판사를 다 지내셨고요. 또 우리 정점식 의원님 검사장까지 마치셨습니다. 또 김미애 의원님 역시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서는 이번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 판단이 앞으로 남은 대통령 탄핵 선거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정말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단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것도 비정상이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말 사실관계를 비비 꼬아서 이렇게 억지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심에서 소위 121페이지에 13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판결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1심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많은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지금 항소심 판결이 의의가 없다고 하는 단적인 예는 이 골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서 골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를 했던데 조작한 거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차를 간 사람은 11명인데 11명 중에서 2명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자입니다. 김문기와 유동규죠. 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중요한 게 결국은 그 사람들과의 친밀도 문제인데 이 문구를 보고 골프를 안 쳤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골프를 세 명이 같이 골프를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문기, 유동규 이 세 사람이 골프를 친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라는 식의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중요한 건 몰랐다와 김문기를 몰랐다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베베 꼬아서 그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사진들 중에서 그 4사람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제 우리 당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하고 나는 골프 안 쳤다. 같이 골프 쳤다라고 유동규 씨가 주장을 하니까 나는 골프 안 쳤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게 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게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항소심 판결은 그건 도외시하고 오히려 그걸 더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게 사진이 조작된 부분만 주안점을 둬가지고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2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백현동 개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4단계 종상향을 어떤 경위에서 했느냐. 모든 성남시 공무원이라든지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이 증언한 것은 그거는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4단계 종상향을
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김인섭, 로비스터 김인섭 씨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소위 백성 개발에 관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70여 원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이게 종상량은 그 로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협박에 의해서 성남시가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판결을 보니까 그 어떤 정말 무죄로 정해놓고 꿰어 맞추는 식의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변경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저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압박을 받았는데 그러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결국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그 납득할 수가 없고 일반 국민들도 이거를 정말 사법부의 판단인가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실 인정과 평가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진정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그 대법원에서 제대로 해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곡학아세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부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곡판, 판결을 왜곡해서 이재명이 아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자,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는 대법원은 이제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